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금감원이 회계감리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다는 이제 소식 결정이 나왔죠. 그리고 CTP 47 관련해서 미국 임상 3상 신청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 동안 이제 걸렸던 셀트리온에 관련되는 이제 금융당국의 감리 관련되는 부분. 3월 달에 이제 금융위 산하 정선이가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회계 기준 위반 혐의가 있어 최종 제재를 이제 의결하면서 이 업계에서도 이제 감리 기간이 너무나 이제 장기화되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공매도의 어떤 이 여건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엮이면서 상당히 좀 문제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감원도 조사 단계에서 비조치자의 어떤 방어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금융당국이 그 감리 조사 기간을 1년으로 원칙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6개월 정도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연장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 이제 신정부 들어서 회계감리 절차야 선진화 이 방안 관련되는 발표를 금융위가 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감리는 기업들이 이제 작성하는 이제 재무제표하고 이제 감사보고서 이 부분들을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 기준이 적절히 작성됐는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감리 기간이 너무나 이제 뭐 긴다든지 이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권을 뭐 보장해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이제 금감원이 회계감리 착수한 지 4년 만에 사실은 결론이 내었고 무리한 어떤 주장들이라는 어떤 요구들도 이 그동안에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1년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의 뭐 기업회계 팀장 송병관 이분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지속해서 이제 전달하는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감리 조사 기간을 일단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정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하는데 뭐 자료 제출을 뭐 지연한다든지 뭐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받을 때도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문답서 열람을 빨리 하면서 뭔가 기업 입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 감사 규정 등 변경 되었던 규정을 3분기 중에서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셀트리온이 4년 동안에 이제 공매도 타켓이 되었고 이 심하면 뭐 거래 정지 이러면서 주가를 작년 11월 달 이후에 계속 누르는 어떤 근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3월 달에 이제 이런 어떤 회계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또 하다가도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빅딜 블록딜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직도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뭐 회계 논란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어떤 저평가 영역에서 빨리 좀 가고 향후에 뭐 이런 일이 좀 없어서 기업의 어떤 피해도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관계 당국은 잘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학회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2022년도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럽 이제 류마티즘 학회 유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에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전에도 계속 이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련되는 간열염 등 자가 면역 질환 오리지널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렘시마를 이 피하 주사 제형의 렘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으로 만든 이 3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알다시피 뭐 IV 제형은 병원에서 이제 가서 시간을 들이면서 이제 의료진한테 이제 뭐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 SC 제형은 이제 피하 주사형이니까 환자가 집에서 이제 몇십 분 정도 인슐린 같이 이제 주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 SC 제형을 투약해 보니까 이 IB 제형보다도 치료 효능이 개선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발표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시장 진입 들어오는 신규 어떤 플레이어라든지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계속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어떤 의약품보다도 품질에서 보면 효과라든지 제형, 안정성 등 개선한 이 바이오 베타의 성부를 걸고 있다. 대표적인 게 뭐 램시마 SC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어떤 제형을 좀 바꾸어서 이런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란 미국 어떤 시장의 유통 마진, 유통사에 주는 어떤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판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어떤 방향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류마티스 관절염 343명을 대상한 이 임상 결과가 뭐 낮은 어떤 질병 활성도라든지 간여율 이런 것들이 임상 지표에서 개선된 어떤 치료형을 보였기 때문에 유라에서도 이제 이 치료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뭐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사실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램시마보다도 좀 성장률이 좀 더디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을 원활하게 못 가는 어떤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엔데믹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률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회사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제 램시마와 램시마 SC 같은 스위칭 전략을 이제 펼 수가 있다면 이 교체했을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이런 효과들이 계속 이제 학계 발표를 통하고 나면 램시마 SC 어떤 성장률이 좋아지고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에도 2024년 정도에 이제 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램시마 SC는 유플라이만만 들어와서 올해 내년에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지금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현지 반응도 지금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법인이라든지 여기서도 뭐 의료진들이 램시마 SC를 바이오베터로 이제 인정하고 있으며 집처럼 친숙한 환경에서 수료 투여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의 어떤 타켓보다는 램시마 SC의 어떤 타켓 시장 자체가 전체 TNF 알파 억제제 시장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경쟁 상대가 이제 뭐 이 휴미라라든지 엠브레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경쟁 타켓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떤 성장 시장 자체의 어떤 규모 자체가 또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램시마 SC가 지난 4분기 유럽 5개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한 8%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서 램시마 SC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진다면 램시마와 같이 향후에 2, 3년 내에 50%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직판을 하게 되면 유통 수수료를 이제 빼고 하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향후에 좀 좋아진다. 그리고 램시마 SC는 미국 시장에는 2024년도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향후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엮인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 기사도 이제 하나 뭐 들어가 있습니다만 미국 FDA는 이제 유플라이마의 대체 조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최병서 이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하고 이제 인터뷰 기사들도 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셀트리온은 이제 자사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전 제품을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을 좀 밝혀 있는 방패에서 이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고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죠. 이제 플레이어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 퍼스트 무버가 생기면 최소한 뭐 1년 이상은 그 세컨드 무버가 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펀더멘탈 계산을 상당히 많이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은 퍼스트 무브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뭐 후발주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가격도 빨리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직판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부터 이 직판 효과가 헬스케어 입장에서 어떻게 좀 나오는지도 상당히 좀 봐야 되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승인 여부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CTP16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발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뭐 스텔레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상호 대체 이제 가능성, 인터체인지블 같은 게 요거 이제 허가를 받으면 이 약국에서 바로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말고 대체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은 2024년도에 미국 출시 관련되는 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의 후속적인 어떤 바이오 시밀러와 이 유통망 확장 그리고 직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CTP 47 관련되는 부분, 요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IB 제형하고 이제 S 제형이 있는데, 요걸 이제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상이 443명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도 하반기까지 임상 시험 결과를 FDA에 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올해는 1분기가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실적도 좀 2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사실 이제 뭐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어떤 미국 그리고 후속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개발의 이슈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 어떤 실적 어떤 개선과 또 한 분의 어떤 이 컨텐츠 점프를 기대할 만한 어떤 시점이다. 주가만 이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장기적인 부분을 반영 안 하면서 좀 저평가 영역이 계속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속에서 5일선을 타고 16만원까지 이제 전일 조금 올라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16만원권에서 좀 안착을 못하면서 5일선 정도의 조정을 하면서 15만 7,500원 정도 1.87 정도 빠졌습니다.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가 나왔죠. 개인들은 오늘도 한 5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했고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또 이제 한 16%까지 좀 올라가면서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데요. 단기 이제 시그널에서는 지금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파라볼릭 자는 4연속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5일선은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만원 언저리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양봉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좀 내려오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이 저항대에 16만원, 17만원대를 넘어가서 이 블록딜 관련되는 이슈가 있었을 때 떨어졌던 요 라인 있죠. 요 17만원, 18만원의 이 하락갭을 어느 시점에서 좀 이제 회복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의 흐름들이 6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뭐 중기적으로 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내일 이제 주말 앞두고 다시 한번 이제 양봉의 어떤 기대감, 시간에는 한 500원 정도 올랐죠. 자,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나올지를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